네, 금요일 저녁 언더스탠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참 금요일 저녁이니까 여러 가지 몸도 피곤하게 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도 드는데 대체로 인생에는 정답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정답을 찾으려면 다양한 얘기들을 두루두루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언더스탠딩은 유튜브계의 두루치기 같은 방송, 자 언더스탠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이 프로가 지금 아직 안 오고 있는데 그 오기 전에 아주 중요한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희가 이 단백질러라는 저희 광고주가 있는데 너무 요즘 장사가 잘 된다고 여러분들이 보십니까? 이따만한 단백질러 이 선물 세트를 너무 잘 된다고 이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10분을 뽑아서 드리겠다고. 원래는 뭐 한 1000개 드린다는 걸 괜찮습니다. 10개만 주십시오 해서 10개를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떤 식으로 뽑을까 했는데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 생방송이 끝나고 이 저희 편집본이 내일 한 10시쯤 언더스탠딩 채널에 올라갈 예정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댓글에다가 단백질로 신청합니다.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10분을 저희가 뽑아서 언더스탠딩 커뮤니티 란에 당첨되신 분을 10분을 뽑아서 올릴 테니까 그러면 아마 집으로 배송이 될 겁니다. 이거 제가 한번 열어봐 드릴까요? 이렇게 자,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자, 그래서 피곤할 때는 단백질로 먹고 단백질도 키우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0명 드릴 테니까 많이들 받아가십시오. 네. 어디에 좋아요? 이거 단백질이 많아서 근육 키우는데 좋다고 합니다. 네. 자, 오늘은 사실은 금요일 저녁 중국 얘기를 좀 할 거예요. 며칠 전에도 저희가 박현도 교수님 모셔서 사우디하고 이란하고 화해하는 그 중간에 이제 중국이 있었다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요즘 중국이 국제 무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도대체 중국이 이렇게 광폭 외교를 하는 이유는 뭔지, 중국의 노림수는 뭔지, 평화를 막 얘기하는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이번에는 진짜 중국에서 오신 진짜 중국 전문가 찐닝 전 연구원님, 중국 주식 전문가시기도 하죠. 이분을 모시고 중국 얘기, 중국 쪽에서 바라보는 중국 얘기, 저희가 뭐 한국 쪽에서도 바라보지만 중국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들으면서 금요일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잠시만 이따가 돌아오겠습니다. 네, 바로 모셔볼까요? KB증권의 원래 애널리스트로 계셨죠. 찐닝 연구원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래 3프로엔 자주 나오셨잖아요. 저희 언더스탠딩에는 처음 모시게 됐네요. 네. 왜 3프로만 나오시고 언더스탠딩 안 나오십니까? 네, 아직 인지도가 낮아서 찾아주시는 데가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원래 저희 찐닝 연구원님이 저희한테 먼저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박현도 교수님 하시는 걸 보고 그거에 대해서는 나도 할 얘기가 좀 있다. 사우디하고 이란하고 화해하는 중국의 얘기를 할 때 중국 쪽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꼭 얘기해야지 그게 진짜 중요한 거다.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셔서 요거 재밌겠다 하고 저희가 모신 거죠. 맞죠? 네. 네. 그러면 일단 그거부터 여쭤볼게요. 중국은 하여튼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지금 상황에서 국제관계에서 요즘 중국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잖아요. 중국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사우디 이란에서 중국이 가운데 딱 서서 둘이 화해시켰단 말이에요. 왕이 외교부 장관이 작년 12월 말까지 외교부 장관이고 올해 1월 1일부터 중앙정치국 그 상무위원으로 승진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한 나라가 장기적인 외교 전략도 있고 몇 년마다 좀 수위 조절하는 것도 있고 매년마다 어떤 그때 상황에 맞춰서 취하는 액션도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3월 10일에 사우디 이란 그 외교관계 복원 합의에 달성했을 때 그 당시에 왕이 지금은 중앙외사 주임으로 승진했어요. 더 높은 겁니까? 네. 그 주임은 한국 주임이랑 다른 뜻이에요. 네.
그때 했던 말을 제가 한국어로 번역했는데 예. 한 10초 시간을 이용해서 같이 화면을 보시면 예. 뭐 화합의 자리니까 강조하는 게 평화, 뭐 평등 대화. 특별히 뭐 꼽을 만한 내용은 없어요. 예. 그 상황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 근데 올해 1월 1일부터는 이게 왕이가 53년생이고 82년부터 외교부에서 근무했고 예. 진강이 지금 올 초부터 신임 외교부 장관이 됐잖아요. 예. 진강은 65년생이고 92년도부터 외교부에 근무했어요. 예. 그래서 중국은 외교부 홈페이지에 그 차관급 또는 사관급 이상이 어떤 행보를 했을 때 항상 홈페이지에 공지가 돼요. 중국어, 영어 여러 가지 언어로. 그래서 작년 말까지는 사실 당시 왕이 외교부 장관이 뭘 했는지를 그 타임라인에 따라서 쭉 보면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고 올해 1월부터는 이제 진강이 뭘 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사우디 진강이 지금 외교부 장관이고. 네. 예.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중국의 대외 전략의 보스는 시 주석이고 예. 바로 밑에 왕이 그 밑에 진강. 네. 넘버 3쯤 되네요. 예. 네. 그리고 진강이 전인대 때 3월 7일에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가졌잖아요. 예. 그래서 기자회견 때 첫 질문이 올해 중국의 외교 전략은 어떻게 될 거냐, 어떤 방향성, 뭐가 포인트냐. 예.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이게 진강의 대답이에요. 제가 풀로 다 번역하지 못했고 키워드 위주로 1, 2, 3, 4로 정리했는데요. 네. 보시면 첫 마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어떤 정치인들이 어떤 표현을 할 때 약간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써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줄을 보면 올해 중국 외교는 이미 가속 버튼을 눌렀고 집결의 나팔을 불었다. 저게 무슨 말입니까? 뭔가 가속도가 붙여지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뭔가 열심히 하겠다는 뭔가 적극적으로 하겠다. 드네요. 근데 예. 과거에는 이런 표현 안 썼어요. 그 1번, 2번, 3번, 4번. 예. 그 4번은 그냥 먼 항해를 하는 걸 원항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중국 외교는 이제 거칠고 산한 파도를 넘어서 이거는 사실 미국을 말하는 거죠. 넘어서서 원항이 뭡니까? 원항. 원은 그 멀다. 먼 항해. 네, 먼 항해. 그러니까 뚝심. 예. 어떤 우여곡절, 어떤 어려움, 어떤 파도가 산원 파도가 넘쳐도 네. 계속 앞으로 멀리 뚝심 갖고 계속 가겠다. 네. 그래서 이게 올해의 외교 기조예요. 예. 가속도를 붙이겠다. 뭘 가속도로 붙인다는 건지는 명확하진 않네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특히 서방 언론에서 사우디랑 이란 화합하는 모습을 보고 아마 예. 사우디 이란 사이의 그 중동에 대한 영향보다는 중국의 개입에 대한 또는 중국의 중재에 대한 그거를 부각해서 기사화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한순간에 뭐 갑자기 우연하게 형성된 게 아니고 화면을 보시면 제가 공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시간을 2022년 1월부터 올해 3월 10일 그 외교관계 보건 협의까지 한 1년 정도 중국이 사우디랑 어떻게 외교 행보를 진행했고 우측은 중국이 이란이랑 뭘 했고 그러면 한 5초에서 10초만 쭉 보시면 그 전에 2021년도 많이 있어요. 근데 공간이 제한돼 보니까 잘랐고요. 예. 보시면 사우디하고 외교부 장관하고 회담도 했고 나름 작년 초부터 말까지 그리고 이란과도 작년 1월부터 계속 뭘 열심히 만났군요. 만나고 전화하고 만나고 전화하고. 근데 이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 좀 더 명확해질 거예요. 예. 작년 12월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사우디 국빈 방문했어요. 예. 그리고 연합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한 2개월 후에 2월 14일 이란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하고 양국이 연합 성명 발표했어요. 딱 한 달 후에 3국이 3자 연합 성명을 발표했어요. 이게 그러면 한 몇 년간 준비한 결과입니다. 실은 중국 전에 이라크나 아랍에미리트에서도 사우디랑 이란이 그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초기 진전이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사우디랑 이란이 어떤 장기간의 대립이 아닌 화합의 모드로 그 대화를 시도한 게 사실 2021년부터 이미 시작됐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게 큰 진전이 안 돼. 그래서 이번에 그 3자 연합 성명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동안 여기 써 있는데 제가 그거 페이지 그러니까 그동안 그 대화의 장을 제공해준 이라크나 몇몇 나라에 감사의 표시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딱 중국 혼자서 한 게 아니라 이번 그 연합 성명은 사우디랑 이란 양측이 발표한 게 아니라 중국이 들어가서 3자 연합 성명이에요. 셋이서 사진 찍었죠. 셋이서. 네, 그래서 그 연합 성명에 그 전에 이번 화합에 도움을 줬던 나라에 감사를 했어요. 같이 노력한 거다. 근데 이거를 보면 보통은 국가주석이 국빈 방문하러 가서 사진 찍고 뭐 연합 성명하면 그 전에 밑에 왕이 당시 외교부 장관이 이미 작업 끝났어요. 예. 국가주석은 가서 행사를 하는 거고 그러면 적어도 여기 보시면 작년 한 적어도 10월쯤에 이미 사우디랑 어느 정도 얘기가 어느 정도 일단은 됐고 근데 여기 보시면 작년 12월 7일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사우디 방문했을 때 예. 그때 아마 기사를 찾아보면 근데 시진핑 국가주석이 사우디 벤살만 왕자랑 그 연합 성명을 발표하면 사실 이란 입장에서는 약간 좀 애매하잖아요. 그때는 아직 완전 화합 모드가 아니니까. 근데 이 12월 7일에 시가 국빈 방문 간 이틀 후에 시가 밑에 호충화 부총리를 이란으로 파견했어요. 예. 네. 그래서 이미 몇 개월 전에 어느 정도 마무리는 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부터 말씀드린 거는 예. 그 뭐 서방 언론이나 그거는 시간 관계로 스킵하고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해주셔도 됩니다. 예. 그 이따가 시간 남 물론 이게 예. 아랍 중동 입장에서는 당연히 환영이죠. 그리고 예. 3월 16일부터 이미 여러 나라 사이에서 외교부 방문도 하고 이미 행동하고 있어요. 아랍 쪽에서는. 예.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린 거는 물론 중국도 좋은 점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얻을 수 있는 좋은 점은 뭐냐? 크게 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대외 관계, 외교 관계에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경제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걸 얻을 수 있고 예. 많은 국제기구가 있는데 대부분 유명한 국제기구는 사실 서방 위주인 기구죠. 근데 상해협력기구는 한 번 정도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네, 상해협력기구. 그래도 다시 말씀해 주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상해협력기구 여기 화면을 보시면 국기가 몇 개 있는데요. 예. 상해협력기구가 상해협력기구니까 본사가 상해에 있죠. 상해에 있고. 2001년에 6개 나라가 같이 설립한 거예요. 예.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6개. 근데 여기 지도 그림을 보면 6개죠, 8개죠 국기가. 예. 그 인도도 있는데요? 네, 그 후에 인도랑 파키스탄이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 8은 지금 이 상해협력기구에 이미 정식 회원으로 들어온 8개 나라. 예. 예. 근데 여기 4랑 6이 있죠. 예. 근데 그 밑에 후보로 4개 관찰국이 있고 또 그 밑에 6개 대화국이 있어요. 그러면 네. 요거는 이제 후보라고 보면 돼요. 후보. 네. 그럼 4개 관찰국에는 아프가니스탄, 벨라루스, 이란, 몽골. 예. 그리고 6개 대화국은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캄보디아, 네팔, 터키, 스리랑카. 이렇게. 그러면 밑에 보면 요거는 8개 정식 회원국. 예. 그러면 4, 6 다 합치면 이렇게. 그러면 그 나라 이름을 들으면 서방 나라가 하나도 없죠. 예, 네, 이게 예. 제3세계 나라들이 예. 같이 협력하자. 근데 여기 이란은 지금 이 4개 관찰국 안에 있어요. 관찰국에 들어가야지 이제 회원국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보여드린 저 관찰국에는 언제 들어간 건데? 관찰국에는 이미 2020년에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 화면을 보시면 올해 2월 14일에 이란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했죠. 예. 근데 이란이 관찰국이었는데 국빈 방문 7일 전에 2월 7일에 이란 대통령이 회원국 신청을 한다. 법적으로 사인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회원국으로 되는 거는 사실 절차를 거치면 시간 문제라고 보면 돼요. 예. 네, 그러면 이번에 화합한 게 이란이랑 사우디잖아요. 예. 사우디는 지금 아직 이 6개 대화국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화합한 사우디랑 이란은 아직 그 처한 그 레벨은 다르지만 예. 이 상해협력기구 안에 크게 보면 들어와 있는 나라예요. 그러면 그 상해협력기구가 약간 경제적으로 서로 모임하는 주로 경제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들끼리 모이는 이게 그 싫어하다 좋아하다는 감정적인 표현이 들어가면 이미 감정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하여튼 미국을 빼고 미국이랑 친한 나라 빼고 나머지 국가들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중국, 러시아, 중국, 러시아 등등을 중심으로 한 네. 그런 협력기구 같은 거잖아요. 주로 경제 협력이에요. 네. 그 안에 이미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는 거 연구원님 말씀하시는 건 이미 이란이라든가 사우디도 그 안에 같이 들어와서 그런
중국 러시아 중심의 협력 기구 안에 아니요. 중국 러시아 중심 안에 플러스 스탄 중앙아시아 나라들. 네. 어쨌든 거기서 그 네. 원투펀치는 러시아하고 근데 중국이니까. 제 생각에 이 기구의 좋은 점은 지금 3월 10일에 사우디 이란이 외교관계 회복하겠다는 협의에 달성한 거지. 예. 그 협의에는 최장 2개월 내에 서로 대사관을 다시 열겠다. 아직 할 작업은 수두룩 많이 남아 있어요. 예. 그러면 아무리 화합이라는 좋은 방향으로 가더라 하더라도 중간에 뭔가 어떤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뭔가 협의하다가 뭔가 잘 안 되거나 그러면 이 상해협력기구라는 안에서 어떤 조율할 수 있는 여지 이런 플랫폼이 생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중재만 했다고 보시질 않는 거군요. 이거는. 그리고 사우디랑 이란도 여기 들어오면 어차피 나쁜 점보다 좋은 점이 많아서 진짜. 약간 이런 건데 너희는 우리 서클에 들어올 애들이잖아. 특히 이란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더 그러니까 싸우지 마. 여기서는 다 하나야. 사실 요거에 상해협력기구 신청하는 그 시간을 보다 이란이 먼저 신청했잖아요. 예. 근데 이란은 잘 아시다시피 3% 언더스탠딩 시청자들은 그 중동 전문가 교수님들이 예. 강의를 많이 들어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예. 이란이 그동안 미국의 제재 그거를 많이 받았고 예. 사우디는 원래 미국의 동맹국이고 그 후에 좀 사이가 조금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는 더 여기에 빨리 들어오고 싶어요. 네, 근데 이번에 그 타이밍에 맞춰서 국빈 방문 중국 방문하기 전 7일 전에 이거를 사인한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다. 네, 그 사인은 법적으로 이제 회원 가입 절차로 들어간다는 그거를 대통령이 사인해야 돼요. 그러면 마치 이런 느낌이네요. 사우디하고 이란이 손을 잡았다는 건 그냥 중국의 약간 외교적인 성과를 과시한 우리가 이렇게 중재도 잘해 이런 느낌도 있겠으나 중국 그 상해협력기구 안에 들어오는 새로운 멤버의 환영식을 위한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론적으로 형식적으로든 이론적으로든 이 기구 안에 들어왔는데 예. 양측 사이에 혹시 어떤 트러블이 더 생기면 양쪽이 다 애매해지는 거예요. 이 큰 안에서 싸우면 안 되죠. 서클에 들어왔는데. 네. 그리고 많은 언론에서 중국의 역할을 막 부각하잖아요. 물론 큰 역할을 했어요. 근데 예. 그 한국은 교재에 어떻게 나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인문계 출신인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제가 배운 교재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예? 내부 요인이 외부 요인을 결정하고 외부 요인은 외부 요인을 결정하고 외부 요인은 내부 요인을 통해서야 역할을 발휘한다. 작용한다. 그러면 아무리 외부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더라도 이 주요 내부 요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그 외부 요인이 더 그 역할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중국이든 다른 나라든 계속 긍정적으로 화합 모드로 조력을 한다 하더라도 사우디랑 이란 양국이 이미 일정 기간 전부터 너무 이렇게 대립으로 가다 보면은 양국이 국익을 위해서 그런 화합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또 양국에서는 중국은 최대 경제 파트너고 저는 이 내부 요인이랑 외부 요인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단순히 중국이 다 했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중국이 뭐 다른 두 나라의 화합을 조력하고 싶다. 근데 그 두 나라는 이런 화합하고자 의지가 강하지 않으면 명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도 안 될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은 사우디나 이란도 뭔가 그 협력 연구에 들어가서 사우디 이란 간의 협력뿐 아니라 뭔가 이런 상해 협력 기구라는 그런 큰 풀 안에서 뭔가 경제적인 이익을 취해야 되는 니즈가 있었다. 네, 저는 우선은 이번 화합에 대해서 물론 중국이 큰 역할을 했지만 다른 나라는 왜 이 역할을 못했어요? 그럼 중국이 했던 역할은 인정해야 돼요. 하지만 그 전에 사우디랑 이란이 이런 장기적으로 고려했을 때 대립보다는 화합으로 가는 게 양국 국익에 더 좋다.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미국은 완전히 뒤통수 맞은 거라면서요. 이 상황에서. 근데 그거는 뭐 정치 이미 일정 기간 전부터 중동에서 발배기 시작해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에너지는 미국이 옛날에 실가스 성공하고 나서 이미 중동과는 에너지에 있어서는 경쟁국이지 협조하는 나라는 아니죠. 네. 그래서 이거는 중국이랑 러시아 그리고 스탄 나라들이 중앙아시아 나라들 위주로 하는 상해협력 기구 차원에서 이런 의미가 있다. 그리고 경제협력이 중국이 사실 다른 나라랑 외교
12.5를 하고자 하는 그런 가장 큰 기반이 경제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에 대해 말씀드리면 네. 아까 표에서도 작년 12월 7일에 시 주석이 사우디를 국빈 방문했잖아요. 예. 근데 그때 중요한 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우디를 국빈 방문한 건 맞아요. 예. 하지만 화면을 보시면 우선은 빈살만 왕자랑 국왕을 만났고 그 다음에 다음 날에 중국 걸프 협력, 그러니까 사우디 주선을 해. 사우디 빈살만 왕자가 이 걸프국 6개국이잖아요. 걸프국이 예. 그리고 아랍 국가 연맹이 한 20몇 개 나라고 예. 사우디 빈살만 왕자가 이렇게 20여 개 나라를 사우디로 모인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 국빈 방문은 단순히 사우디 국빈 방문이 아니라 예. 일단은 사우디가 거기 대장이니까 거기 가는 거고 두 번째는 사진에서도 보이다시피 시진핑은 그 2, 3일 동안 아랍 국가 20몇 개 국가의 정상이랑 한 자리에서 봤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우디랑 경제 협력하는 거지만 20몇 개 중동 아랍 국가들이 정상들에게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어떤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면에서는 사우디가 큰 역할을 한 거죠. 예. 네. 경제 협력에서 뭐 물론 다방면으로 협력하고 있지만 몇 예. 가지를 말씀드리면 그 기사에도 많이 나왔지만 지금 사우디가 2030 비전이라는 게 있고 녹색 중동이라는 장기 비전이 있어요. 뭔가 뭐 변하려고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석유 에너지로 먹고 산 나라지만 이제는 청정 에너지 경제 구조를 바꿔야 된다. 이거는 사실 사우디에게서 가장 시급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2030을 계속 강조했고 중국은 아시다시피 2013년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처음으로 1대1로 프로젝트를 이거 발표했고 2015년에 정식으로 풀 정책이 났고 그러면 길게 보면 이미 1대1로를 한 지 10년 됐어요. 그러면 화면을 보시면 중국 입장에서는 중동 아랍 지역에서 이미 지난 10년 동안 나름 1대1로 사업을 열심히 해왔지만 예. 이거는 초장기 작업이기 때문에 이 1대1로는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예, 어느 정도. 예, 그러면 여기 경유하는 예. 나라가 사실 이 중동 지역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예. 중국 입장에서는 중동 지역에서 이미 1대1로를 10년 동안 해왔고 이득도 많이 윈윈해서 많이 얻었지만 이거를 계속 강화하고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이따가 왜 어떻게 업그레이드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예. 근데 사우디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에너지 나라에서 경제 구조를 점진적으로 전환해서 2030 녹색 중동 친환경, 탄소 중립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이미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에는 이미 전기차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럼 그거 알겠는데 그러면 그 사우디도 당연히 뭐 중국하고 파트너를 잡아서 경제 협력을 하면 또 네. 사우디 입장에서 좋고 네. 이란도 지금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데는 뭐 중국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알겠는데 중국 입장에서 노리는 건 경제적인 어떤 외연 확장? 뭐 그런 걸 노림수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중국이 외교를 펼칠 수 있는 가장 큰 자신감이랄까요? 기반이랄까요?는 경제 협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우디가 원하는 녹색 중동 2030 비전에서 필요한 거는 인프라 그리고 태양광. 근데 인프라는 고속철도나 그리고 사막에서도 철도를 건설해야 되잖아요. 예. 그게 제일 강한 게 중국이에요. 중국에도 사막 있고. 근데 그동안 10년 동안은 중국이 사우디나 중동 지역에서 주로 한 그 인프라 건설이 전통 인프라 쪽이에요. 예. 근데 최근 몇 년에 보면 예를 들어서 중국의 태양광 업체들이 뭐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에서 한 사우디가 또 아이러니하게도 에너지를 난 나라지만 태양광에 가장 적합한 나라잖아요. 예, 예. 근데 그거를 중국의 태양광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사우디에서 그 태양광을 깔면 AS 기간을 30년을 둬요. 예. 30년이요? 그냥 그러니까 초장기로 가자. 그리고 자신 있다. 그리고 30년 동안 무료로 고쳐줄게. 그 용기시니까. 예. 근데 사우디는 이제 기본적인 전통 인프라도 계속 깔아야 되지만 예. 지금 원하는 거는 친환경, 태양광, 심지어 수소, 정보기술, 클라우드, 운송, 의료, 주택 건설, 공장 건설까지 경제 구조를 점진적으로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작년 12월에 그 국빈 방문했을 때 사우디랑 기존 10년 동안은 하고 있는 거는 계속 열심히 하고 예. 새로 중국의 여러 기업들이 사우디 가서 새로 사우디 현지 기업이랑
30몇 개 MOU를 새로 체결했는데요. 예. 그 기업들이 다 어떤 기업이냐면 태양광, 풍력, 수력, 클라우드, IT 이런 기업들이 많아요. 화면을 보시면 여기 일부만 그림을 캡처했는데 예. 밑에 기업명을 보면 그러니까 화웨이랑 사우디 국유 통신 그 기술 예. 그다음에 중국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PD님. 네. 예. 화면을 보면 이게 전통 인프라 외에 이번에 새로 사우디랑 체결한 이 밑에 기업명을 보면 그 산업을 대충 느낄 수 있어요. 예. 통신, 하드웨어, 이거는 5G죠 사실. 예. 중국 건설, 이거는 건설, 뭐 상업일 수 있고 주택일 수 있고, 그리고 이거 링크로즈, 이거는 그 유통 물류, 예. 그 요거 클라우드 정보 기술, 징코솔라는 그 태양광. 그래서 사우디와 중국의 경제 협력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통 인프라뿐만 아니라 예. 이제 점진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신형 인프라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중국 어차피 사우디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수입하니까 당연히 사우디에게 있어서는 최대 고객. 예. 근데 단순히 중국이 사우디에서 에너지 수입하고 사우디는 그걸 팔고 그거 외에 양국은 사우디는 중국이랑 그 자본 투자를 같이 해서 중국 현지에 에너지 대규모 프로젝트를 하고 중국도 사우디랑 같이 출자해서 사우디에서 현지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 이게 좌측 상단이 중국 지도잖아요. 예. 여기 밑에 여기가 복건성인데 예. 복건성에 이게 사우디랑 중국이랑 같이 만든 에너지 프로젝트인데 단순히 사우디에서 에너지를 수입해서 중국에서 뭐 하는 게 아니라 예. 그 밸류체를 만든 거예요. 아예? 네, 그래서 이거는 또 새로운 형식의 협력이고 우리나라 마치 S-오일처럼 네. 사우디 아예 그 자본이 비즈니스를 들어와서 풀로 만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요거는 여기 지도를 보시면 여기 사우디고 여기가 홍해고 여기가 지잔이라는 사우디 남서부에 있는 것인데 예. 여기다 사우디랑 중국이 같이 출자해서 새로운 산업 단지 같은 걸 만들어요. 왜냐면 사우디는 경제 구조를 초장기적으로 조금씩 전환해야 되니까 물건도 만들어야 되고 이것저것 많이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중국이 그걸 잘하니까 여기에서 산업 단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중국이 사우디에 이거 팔고 뭐 기계나 그런 거 팔고 상품 팔고 사우디가 중국에 단순히 그거 신발 팔고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런 이런 거 단계는 아니다. 이미 지난 10몇 년간 예. 이미 다 성숙해졌고요. 네, 그래서 그 또 한 가지는 3월부터 그 유럽이랑 미국 은행 파산이 잇따라 나왔잖아요. 예. 근데 공교롭게도 그 좀 전에 올해 2월 6일에 예. 홍콩 특별행정부 장관이 사우디를 방문했어요. 그럼 홍콩이 잘하는 거는 금융. 그래서 근데 중국 본토는 그 자본 개정을 거의 개방 안 한 나라라서 예. 홍콩이 나서서 홍콩은 자유로운 시장이니까 예. 나서 하는 게 가장 적합해요. 그래서 올해 2월 6일에 홍콩 특별행정부 장관이 사우디 방문해서 뭘 했냐면 사우디랑 6개 MOU를 체결했는데 예. 사우디에도 거래소 있잖아요. 예. 사우디 거래소랑 옛날에 호강통, 성강통도 외국인이 홍콩 거래소를 통해서 중국 본토 주식을 사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약간 벤치마킹해서 사우디 거래소랑 홍콩 거래소를 어떻게 협력해서 예. 시너지를 내자. 그리고 요거는 이미 MOU를 체결해서 이제 조금씩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거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아직은 미정이고 아직은 그냥 홍콩 거래소 쪽에서 제안한 건데 사우디의 에너지 기업이 많잖아요. 예. 그 기업 중에 큰 기업 위주로 홍콩의 상장을 환영합니다. 야. 이거는 홍콩에서 제안한 거예요. 네, 이미 기정사실 아니고요. 예, 근데 예. 홍콩 쪽에서 여러 가지 금융과 관련된 적극적인 제안을 2월 6일에 사우디에 가서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참고로 3월 들어서서 그 미국이랑 유럽 스위스 CS 뭐 파산하고 막 그 증시에도 난리가 났잖아요. 예. 근데 단순히 생각하면 크레딧 스위스에서 많은 그 중동의 왕실 그리고 전 세계 재벌들이 거기에 그 돈 자금이 많이
탈출을 했잖아요. 예. 그중에 정확히 몇 퍼센트인지 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그중에 상당 부분이 싱가포르랑 홍콩 현지에는 은행으로 이전됐어요. 근데 싱가포르보다 홍콩에 많이 이전돼서 제가 알기로는 지난주부터 홍콩 현지 몇몇 은행은 토요일 2월까지 영업하게 됐어요. 그걸 너무 많이 와서 처리해야 되니까. 그리고 홍콩 현지 은행에는 또 중국 국유은행의 홍콩 지사도 포함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어요. 야, 그러면 그 말씀은 지금 사우디하고 중국이 단순히 이제 뭘 협력해 보자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 공장도 같이 아예 만들고 지금 금융도 태양광. 썼고 뭐 그 신재생 에너지도 썼고 태양광, 정보기술, 클라우드 그리고 운송, 의료, 주택건설. 그러니까 멀티 프로젝트예요. 네, 네, 이거를 사실 작년 12월 그 국빈방문 할 때 제가 44분짜리 영상으로 아주 자세히 다뤘는데 예. 별로 조회수가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아무래도 네. 한국 증시에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시장 미국이다 보니까 예. 그때는 뭐 화합 모드도 없고 아무도 신경 안 쓰더라고요. 근데 아까 그 표를 보시면 국빈방문 이게 다 시간이 연결돼 있죠. 다 큰 그림이 있는 거고 그 큰 그림 하에서 이번에 사우디 이란 화해가 이뤄진 거다. 그리고 이번에 서방에서 사실 그 예를 들어서 뭐 서방 언론이 항상 자주 나타나는 상황이 중국에서 아직 공식 발표 안 했는데 예. 서방 언론에서 이미 그 보도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거는 뭐 서방 언론의 강점이기도 하고 근데 이번에는 3월 10일에 중국 외교부에서 그 공식 발표하고 나서 서방에서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만큼 3자가 그동안 1년 넘게 비밀 유지를 철저히 한 거예요.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뭐 예전 같지는 미국이랑 관계가 예전 같지는 않겠죠. 네 뭐 이렇게 뭐 누구도 무슨 기자도 죽이고 좀 이상한 나라 아니냐고 미국에서 사우디를 뭐 공격해서 빈정도 상하고 했겠으나 어쨌든 지금 최강 대국은 미국이고. 네, 맞아요. 그래서 사우디 입장에서는 그 미국도 협력하고 뭐 중국도 좀 협력하고 네. 일종의 소위 양다리 전력을 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거의 그냥 중국이랑 사우디는 그냥 거의 한 몸처럼 막 섞일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근데 저는 완전 한 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 어떤 분의 말을 인용하면 그 전 국무장관인 키신저가 좀 냉정한 그런 멘트를 많이 하잖아요. 예. 키신저가 이번에 그 사우디 이란 화합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중 일부만 발췌해서 인용할게요. 네. 중동 전략 구도의 중대한 변화다. 사우디는 미국과 중국의 대항을 이용해 자국의 안전에 관한 어떤 균형을 잡았다. 장기적으로 북경은 평화 창조자로서 나타나서 국제 외교 중의 어떤 범위를 이익이나 권리의 범위를 변화시켰다. 미국은 더 이상 중동 지역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역량이 아니고 중국은 이미 일부 호소력을 얻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나라랑 어떤 나라 화합하면 얘네들 친해. 얘랑 그렇게 너무 절대적인 이분법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주목한 점은 예전에 사우디 무기는 사실 다 미국이 공급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중국 현지 쪽 그 기사를 찾아보니까 공급하는 거는 뭐 수년 동안 그렇게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우디가 사고 싶지 않는 무기도 미국이 억지로 사게 하는 그런 케이스도 많았어요. 예. 그리고 과거에 기사에도 나왔지만 어떤 미 대통령이 어떤 중동 나라는 뭐 비천한 뭐다 이렇게 그 종교적으로 좀 모욕한 것도 있고 그리고 작년 말에 중국도 매년마다 우주 항공 박람회 같은 거를 열어요. 예. 매년. 근데 코로나 때문에 3년 정도 그게 좀 부각이 잘 안 됐는데 작년 말에 새로 열었는데 그게 사실 무기를 파는 박람회라고 보셔야 돼요. 네. 항공기도 있고 여러 가지 무기. 근데 작년 12월에 그 박람회에서 한 400억 달러 넘게 팔렸는데 예. 그중에 10분의 1이 사우디가 사간 거예요. 무인기나 이런 거. 그래서 사우디가 그 박람회의 최대 고객이 됐어요. 그래서 물론 100% 중국에서 수입한 거 아니지만 어쨌든 사우디는 과거에 그 무기를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 나라에서 아까 키신저가 말하는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대항 이런 상황을 국면을 이용해서 어떤 자국의 안전을 수호하는 균형을 잡고 있다. 사우디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저는 너무 절대적으로 그렇죠. 네. 뭐 항상 적이 있고 항상 그 친구가 있고 하겠습니까? 뭐 네.
경우에 따라서는 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아까 국제관계 입장에서 상해 협력 기구의 어떤 확대 그리고 경제 협력은 단순한 그런 협력이 아니라 진짜 포괄적인 장기적인 세 번째는 아무래도 유엔화. 중국이 1대1로를 하는 것, 뭐 대외 무역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 그 중에 장기 목표 중 하나가 유엔화 국제화예요. 계속 그렇게 해왔다고 중국은 경제 규모는 2위이고 전 세계 200개 나라 중에 140개 나라의 최대 무역국이지만 유엔화는 아직은 그냥 유엔화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숫자로 말씀드리면 지금 그 통화의 비중을 평가할 때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스위프트. 스위프트에서 미국 달러가 42%, 유로화가 34%, 파운드가 7.8%, 엔화 2.9%, 유엔화가 2.13%예요. 그리고 또 어떤 기준이 있냐면 그 채권을 발행하는 그 채권의 통화 기준. 거기에서도 중국은 지금 위안화 채권 한 2.8%밖에 안 돼요. 그리고 또 대외 무역할 때 결제하는 기준. 근데 그거는 다행히 중국 유엔화 결제 비중이 2018년에 10%에서 2022년에 한 20%까지 그 무역을 많이 하니까. 물건 많이 파니까. 그게 러시아도 지금 많이 있고. 근데 지금 중국의 경제 규모나 무역 규모는 확실히 너무 절대적으로 크지만 유엔화를 더 많은 나라들이 뭐 무역이나 결제할 때 사용해야 중국 그것도 종합국력이잖아. 사실 미국의 패권이 군사 패권, 경제 패권, 과학기술 패권, 통화 패권, 에너지 패권.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뭐 지금은 너무 비중이 작지만 초장기적으로 유엔화 국제화 더 많은 나라가 유엔화를 사용하고 보유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번에 사우디가 이게 행사 이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그 2주 전에 사우디가 한국의 그 수출입은행이 있잖아요. 한국 수출입은행이라 하죠. 중국에도 중국 수출입은행이 있는데 사우디가 수출입은행에서 유엔화로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잘 상식적으로 아는 거는 사우디는 중국의 수출입은행에서 유엔화로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그 금액은 정확히 공개 안 되는데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미 언론에 다. 근데 사우디는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우디는 돈이 너무 넘쳐나는 나라인데 굳이 중국의 은행에서 유엔화를 대출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 생각에는 어떤 태도를 보여준 거예요. 태도? 네. 그리고 최근에는 또 무슨 미국이랑 내가 위안화를 많이 써줄게. 왜냐면 중동이나 아랍 지역에서 사우디가 뭘 선도적으로 나서서 해야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벤치마킹해서 하는 그런 여지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3월부터 지금 미국의 은행이 몇 개 파산되고 또 크레딧 스위스 그러면 사우디 중동의 왕실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그 돈을 빼가지고 싱가포르, 홍콩에 있는 그러면 사우디는 중동 지역에서 가장 중국이랑 초장기적으로 경제 협력을 한 나라인데 나는 중국에서 나 유엔화까지 대출 받아. 이거는 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그 한다고 해서 유엔화가 국제화 되는 거 아니고 지난번에 어쨌든 왜 옛날에 그 사우디에서 뭐 그 석유 팔 때 위안화도 결제 받아주겠다 해서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아마 그거하고 관련된 얘기인가 보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중국을 견제하고 있지만 지금 스위프트든 다른 기준의 통화도 가장 큰 게 미국 달러고 그다음에 2위가 유로화예요. 사실 통화만으로 보면 달러 옛날에 유로화가 없었을 때는 달러가 완전 절대적인 독점인데 유로화가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중국은 이제부터 시작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달러의 패권은 뭐 지금이든 몇십 년이든 그 계속 패권은 기정사실. 근데 중국 입장에서 유엔화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더 많은 나라와 긴밀하고 초장기적인 무역 관계 그 무역 속에 투자도 있고 단순 무역도 있고 금융 투자도 있고 아까 그 공장 투자도 있고 그걸 통해서 그런 경제 협력 관계를 통해서 유엔화를 더 활성화시키는. 야, 그러면 그런 거네요. 중국이 사우디나 이게 중동 지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구애도 하고 막 잘해주 여자친구 맨날 집에다 데려다주고 맨날 바래다주고 선물 사주고 하듯이 막 그렇게 잘 꼬신 거군요. 그런데 사우디가 기자님 꼬신다는 표현은 또 감정이 들어가 있어요. 네, 뭐든 다 이런 말 있잖아요. 박수
이건 뭐 무슨 그 손도 마주쳐야 네. 박수가 나지. 다 서로 윈윈하는 곳이 있으니까 사우디가 지금 가는 방향은 2030 비전, 녹색 중동 그거를 제일 잘하는 이미 부합했다. 지난 20년간 그거를 현실화한 나라가 중국. 알겠어요. 여러 산업 뭐 전기차, 태양광, 뭐 풍력 그런 거. 중국이 원하는 거는 중동 지역이 중요한 위치에는 1대1로 사업을 더 알겠습니다. 꾸준히 장기적으로 유연화도 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전 세계 경기가 점점 안 좋아지면서 많은 산업이 과잉 생산이 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중동에 물건 팔고 인프라하고 뭐 투자하면 중국에 있는 일부 과잉 생산 그거를 일부 이전해서 그거를 경제로 살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중동 지역은 중국이 이미 지난 10여 년 동안 많이 해온 거지만 나중에 뭐 중동이나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 가서 관광하실 때 뭐 거기 예를 들어서 그 광활한 사막에 예를 들어서 큰 면적을 차지하는 태양광 그거를 물어보세요. 이거는 어디 건지. 알겠습니다. 네. 아니 뭐 비유가 그렇다는 거죠. 네. 아무튼 사우디랑 엄청 친해졌다. 아 정말 준비해 오신 게 많은데 오늘 아마 공격의 화살이 많이 날라올 거예요. 아닙니다. 네. 찐닝 전 KB증권 애널리스트 연구원님. 다양하게 준비 많이 해오셔서 감사하고 좋은 레슨 잘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시간 많이 됐죠? 글로벌 라이브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뵐게요.